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가정에서 자매끼리 큰 언성이 오가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케이틀린입니다. 워싱턴에서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죠. 제가 경찰이 된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총기 사건으로 어머니를 잃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언니는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사실상 제 두 번째 어머니나 다름없었죠. 아버지도 경찰이셨는데. 어머니를 잃은 후로 현장 업무에서 사무직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셋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으로 이주하겠다는 거였죠. 저와 아버지는 크게 놀랐습니다. 언니가 한국인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도 몰랐거든요. 더구나 언니가 보여준 사진 속 남자는 너무 마르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불안했어요. 저희 언니를 그 남자가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 출신답게 의심이 많으신 분이었죠. 그분은 여러 번 언니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언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상견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저는 내심 그 남자의 약점을 찾아내서 언니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언니가 그런 약해 보이는 남자와 결혼해서 멀리 한국으로 가는 것이 못내 걱정됐거든요.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이 가득했어요. 제가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른다는 점도 불안 요소였죠. 언니는 이미 한국어를 꽤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관계에 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저도 알았습니다. 속으로는 똑같이 불안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이죠.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확신하냐고요? 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확신한 적이 없다고요. 그 순간 저는 언니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 마른 한국인 남자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지만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인상에 놀랐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죠. 인천공항은 워싱턴 공항보다 더 깨끗하고 시스템도 체계적이었어요. 언니의 예비 신랑 민호 씨가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역시 사진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키는 아버지보다 작고 체격도 마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밝은 미소와 공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민호 씨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저희를 위해 호텔도 예약해 놓았더군요. 그것도 꽤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짐을 풀고 쉬는 동안 저녁 식사 준비를 하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아버지는 그가 나가자마자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건 좋지만 체격이 너무 약해 보인다고요. 저도 동의했죠. 경찰의 눈으로 봤을 때 그는 위험 상황에서 언니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 민호 씨의 아파트에서 저희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직접 준비한 저녁 식사는 정말 훌륭했어요. 한국 음식과 미국 음식을 절묘하게 섞어 놓았더군요. 특히 스테이크는 제가 워싱턴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그는 요리하는 모습도 능숙했고 테이블 세팅도 완벽했어요. 대화 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민호 씨는 요리사 자격증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특히 보안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최신 보안 장치로 무장되어 있더군요. 아버지도 그 점은 높이 평가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민호 씨는 자상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외적인 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의 마른 체격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언니에게 물었어요. 정말 그와 결혼할 거냐고요. 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으로는 여전히 걱정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 편견이 너무 강했던 걸까요? 아니면 경찰로서의 직감이 작용한 걸까요?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희 가족은 결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언니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지만 워싱턴에서도 작은 피로연을 열기로 했어요. 민호 씨는 결혼 비자와 관련된 서류 준비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가 미국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어요. 한국에서는 자신의 영역에서 편안해 보였지만 낯선 미국에서는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민호 씨가 워싱턴에 도착한 날 저희는 가족 식사를 계획했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좋아하시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민호 씨는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인데도 전혀 피곤한 기색 없이 저희와 만났습니다. 오히려 선물까지 한아름 들고 와서 저희를 놀라게 했어요. 특히 아버지를 위한 위스키는 아버지의 취향을 정확히 저격했죠.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더니 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저는 민호 씨에 대해 더 알아가려고 여러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등등요. 그는 현재 소방관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그 말은 체격으로 어떻게 소방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예의상 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민호 씨는 의외로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둘 다 공공안전에 관심이 많았고 취미도 비슷했죠. 저도 점점 민호 씨에 대한 인상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위기 상황에서 언니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레스토랑 문이 거칠게 열리며 3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들은 모두 복면을 쓰고 있었고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얼어붙었죠.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무장강도였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돈과 귀중품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경찰이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상황을 분석했지만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가장 위험한 상황은 그들 중 한 명이 어린아이를 인질로 삼았을 때였습니다. 그 아이는 겨우 5살 정도로 보였어요. 부모님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죠. 그 순간 저는 민호 씨가 자리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위험한 상황에서는 도망쳤구나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강도들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어요.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작은 정확하고 빨랐어요. 아이를 붙잡고 있던 강도에게 빠르게 접근해 순식간에 총을 제압했습니다. 저와 아버지도 즉시 반응했어요. 남은 한 명의 강도를 제압하기 위해 움직였죠. 하지만 민호 씨가 이미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전하게 부모에게 돌려주고 2명의 강도를 바닥에 엎드리게 했어요.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나서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10초도 채 안 되는 시간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곧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도착해 상황을 정리했죠. 동료들이 저를 알아보고 상황을 물었고 저는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민호 씨의 활약에 놀라워했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순간까지 제가 알던 민호 씨는 조용하고 점잖은 한국인 남자였거든요. 방금 전에 본 그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민호 씨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특히 그 아이의 부모님은 계속해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으며 별것 아니라고 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모두 침묵을 지켰어요. 각자 생각할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었냐고 물었죠. 그의 질문에는 분노와 놀라움, 그리고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언니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도 민호 씨의 그런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았어요. 민호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냥 있을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움직였다고요. 그의 설명은 간단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일반인이 그런 식으로 대처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의 움직임은 분명 훈련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어요. 민호 씨는 우리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사실 저는 한국 특전사 출신입니다. 특전사라는 말에 저와 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 생활을 오래 하셔서 세계 각국의 특수부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한국 특전사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정예부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민호 씨의 날렵한 움직임과 정확한 판단력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민호 씨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한국 군대에 입대해 특전사 선발 과정을 통과했다고 했어요. 지옥 같은 훈련을 견디며 특수작전 요원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여러 해외 파견도 경험했고 주로 인질 구출과 대테러 작전에 참여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경력이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군 경력이 있는데 왜 소방관이 되었냐고요. 민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군 생활 중 화재 현장에서 민간인을 구출하는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낀 보람이 컸다고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제 선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되었으니까요. 언니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도 민호의 특전사 경력을 알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민호 씨의 진짜 가치는 그런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그의 성품에 있다고 생각했다면서요. 저는 언니의 말을 들으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피상적인 기준으로 민호 씨를 판단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버지는 민호 씨에게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특전사 생활은 어땠는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등등요. 민호 씨는 각 질문에 상세히 대답했습니다. 그의 답변을 들으며 우리는 그가 단순히 신체적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단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침착함은 오랜 훈련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점점 대화가 깊어질수록 민호 씨에 대한 저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의 말은 체격만 보고 약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훈련되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불필요한 근육 없이 최적화된 신체였던 거죠. 방금 레스토랑에서 본 그의 행동은 그 증거였습니다. 3명의 무장 강도를 상대로도 전혀 주저함 없이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쉽게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반성했어요. 민호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선택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도 확실해졌어요. 오히려 언니는 저보다 훨씬 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놀랍게도 민호 씨가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전날의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그 평소의 온화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죠. 마치 특전사와 요리사 두 명의 다른 사람이 한 몸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민호 씨에게 더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의 군 생활에 대해, 특전사 훈련에 대해 알고 싶었죠. 직업상 그런 특수 훈련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민호 씨는 제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특전사 훈련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어요.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 연이은 불면, 극한의 환경에서의 생존 훈련 등 듣기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신력 훈련이었어요. 민호 씨는 특전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가 아니라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어제 레스토랑에서 그가 보여준 침착함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묻지 않은 질문에도 민호 씨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이라는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요. 그는 말했어요. 그런 배경이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장벽이 될 때가 있다고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특전사 출신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대해주길 바랐다고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경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경계하거나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직업이 사람의 전부는 아닌데도 많은 이들이 그것만으로 판단하곤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민호 씨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의 직업이나 체격만 보고 판단했으니까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민호 씨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어요.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고 필요한 순간에만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어제 레스토랑에서도 그랬어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행동했던 거죠.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부엌에 내려왔을 때 우리는 이미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언니는 우리 둘이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는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이제는 언니가 왜 그를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이죠. 아버지도 아침 식사에 합류했습니다. 그분도 민호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존경과 신뢰가 담긴 눈빛이었죠. 우리 가족 모두 민호 씨를 다시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정말 외모만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민호 씨와 둘이서 워싱턴 시내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언니는 결혼 준비로 분주했고 아버지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민호 씨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는 제가 알던 사람들과는 다른 경험과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악관 근처를 걸으며 우리는 각자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호 씨는 제 경찰 생활에 대해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위험한 순간들, 보람 있는 경험들. 그리고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는 경청하는 자세가 정말 좋았습니다. 질문도 깊이 있었고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다 문득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언니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궁금했거든요. 민호 씨는 자신의 아파트가 소방서와 가까워 출퇴근이 편리하다고 했어요. 언니가 원한다면 미국에서처럼 영어 강사로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충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고요. 모든 것은 언니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 궁금했던 것은 문화적 차이였어요. 민호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깊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서로 존중하고 소통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관계를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이미 언니와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민호 씨는 미국 문화에 대해서도 꽤 잘 알고 있었어요. 민호 씨는 제 걱정을 눈치챘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이틀린, 당신은 언니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당신의 걱정도 이해해. 나도 가족이 있으니까 내가 약속할게. 언니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언제든 당신이 한국에 방문하면 내가 최고의 가이드가 되어줄게.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민호 씨를 의심하고 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국회의 사당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민호 씨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신이 특전사 훈련 중에 미국 델타포스와 합동훈련을 한 적이 있다고요. 그때 미국 대원들이 한국 특전사의 체력과 정신력에 놀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웃으며 말했어요. 체격이 크다고 반드시 강한 것은 아니라고, 기술과 정신력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 말이 저에게는 큰 교훈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 씨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케이틀린이 자신을 인정해 준 것이 정말 기쁘다고요. 사실 처음 만났을 때 저의 눈빛에서 의심과 경계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해한다고, 누나를 위한 마음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민호 씨가 섬세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타인의 감정을 잘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언니와 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들어서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어땠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언니를 한국에 보내도 걱정이 없다고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특히 민호 씨의 미소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환했어요. 그로부터 2달 후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이번 방문은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의심이나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죠. 언니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의 결혼식은 아름다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예식이었어요. 민호 씨는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언니도 한복을 입고 있었죠. 2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2사람이지만 그들의 사랑은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혼식 후 민호 씨의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특전사 출신들도 있었고 현재 같이 일하는 소방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호 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인물이었고 위기 상황에서 언제나 앞장서는 용감한 사람이었죠. 워싱턴 레스토랑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민호 씨는 저희에게 최고의 가이드가 되어주었어요. 서울의 아름다운 곳들, 맛있는 음식점들,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들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특히 그가 일하는 소방서를 방문했을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동료들이 그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도 민호 씨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를 사위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가졌던 의심과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죠. 오히려 서로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친밀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말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외적인 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무엇보다 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에도 민호 씨와 언니는 저희와 자주 연락했어요. 화상통화로 그들의 새 생활을 보여주기도 했죠. 약속대로 3달 후 워싱턴에서도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미국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한 자리였어요. 그날 민호 씨는 제 동료 경찰관들과도 친해져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매년 휴가 때마다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언니와 민호 씨를 만나기 위해서죠. 또한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의 문화를 더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첫 방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가끔 레스토랑 사건을 떠올릴 때면 그날의 충격과 놀라움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민호 씨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을 테니까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제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민호 씨를 통해 배웠어요. 이제 저는 경찰로서도 더 넓은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케이틀린의 언니가 한국인과 결혼해서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니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고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